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어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가스불이 켜져 있는지, 현관문을 잠갔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82세였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장도 보시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시고,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손주들 밥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처음엔 그냥 깜빡하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 달려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셨어요. 제가 끄긴 했는데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한계야. 애들도 있고 당신 직장도 있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 집에 들르고 밤마다 전화 확인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죠? 우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그 순간 놀랐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냐고 소리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사진첩, 아버지 유품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방이세요. 깨끗하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차에 타서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어때요? 불편한 건 없어요? 응, 괜찮다.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2주차에는 일이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터졌고 저는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전화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차에는 아이가 아팠습니다. 독감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4주차,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안정적이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도 적응하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제 이름. 보내는 사람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현관문도 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는 요양원에서 나눠주는 흰색 노트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예전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편지 쓴 지 참 오래됐구나. 요즘은 다들 전화만 하니까. 그래도 엄마는 손으로 쓰는 게 좋다. 네 얼굴을 떠올리면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긴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친절하단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너무 바쁘지? 회사 일도 많고 애들도 챙겨야 하고 엄마가 짐이 됐다는 거 알고 있다. 아니라고 하지 마라. 엄마도 다 안다. 그래서 여기 오기로 했다.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다.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거울을 보면 모르는 할머니가 서 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네가 어렸을 때 엄마는 너를 업고 시장도 가고 빨래도 하고 밤새 일도 했었는데 그땐 힘든 줄 몰랐다. 너만 보면 힘이 났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여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 집이 그립구나. 네가 퇴근하고 현관문 여는 소리,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소리, 저녁에 함께 TV 보던 시간, 그게 자꾸 생각난다. 밤이 되면 더 그렇다. 여기는 9시만 되면 다들 방에 들어간다. 그럼 복도가 텅 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 지금쯤 퇴근했을까? 저녁은 먹었을까? 애들은 숙제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마라. 네가 미안해하는 게 엄마는 더 괴롭다. 너는 충분히 잘했다.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운 엄마를 여기까지 돌봐줬잖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랬다. 건강하게만 잘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내도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프런트에 물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면회 왔는데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전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연락을 드렸는데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통 있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아이 병원에 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돌려드리려고 했던 전화를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품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옷장,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살의 저와 50살의 어머니.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 밑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쓴 글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고생한다고 저를 걱정하는 글이었습니다. 정작 아파서 누워 계셨을 어머니가, 정작 외롭고 힘드셨을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기 전날까지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그 편지를 붙이는 게 유일한 낙이셨대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외롭고 쓸쓸했다는 것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미안해하지 마라.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게 아니었다는 걸, 보내버린 거였다는 걸. 제 편의를 위해, 제 삶을 위해 어머니를 멀리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조금 더 자주 전화할 수는 없었을까요? 주말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언제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드렸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모셔야 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는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이유였고,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셨나요? 얼마나 오래 이야기하셨나요? 그냥 네 하고 끊지는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한번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뭐 하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짧은 대화가 누군가의 마지막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훗날 여러분에게 남는 유일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후회하고 있으니까요.